좋겠습니다. 우리 임경숙 박사님, 네,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경숙입니다. 어떻게 건강하셨죠? 네. 실은 여기가 사각지대라 잘 안 보이고 잘못 여기 앉으시면 눈이 가재미 눈처럼 되는데 그런 미모를 가꿀 수가 없겠죠. 그래서 좀 가운데로 앉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버님도 저기 저 앞에 그쪽으로 있으신 게 옆에서 이렇게 하면은 아니에요. 괜찮아요. 여기 제가 크게 할 테니까 가운데 쪽으로 앉으셔야지 눈이 가재미 눈 데는 안 되니까. 어머님 괜찮으시죠? 안 가재미. 네. 제가 실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오늘 아침밥 드셨죠? 네. 어떻게 점심은 드셨어요? 어제 저녁은요? 어제 저녁도 당연히 드셨고 바로 그 밥 이야기입니다. 자, 밥 이야기는 실은 제가 여기서 이렇게 앞에 마이크를 잡고 있지만 저보다 여기 계신 어머님, 아버님이 전문가세요. 왜? 지금 하루에 적어도 2번, 3번, 거의 3번 먹은 횟수만 따지면 어때요? 굉장하죠. 그래서 우리 누구나 밥을 정성스럽게 먹어서 저만 전공자가 아니라 여러분도 다 전공자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평소에 저거 지켜야 되는데 깜빡 잊고 안 했다 하는 그런 것을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네,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제 실물보다 저희 그 아파트 앞에 사진관에 있는 사진관 사장님 기술이 뛰어나가지고 제 얼굴을 이렇게 해놔서 저보다 실물보다 사진이 훨씬 나서 그 자랑을 좀 하려고. 사진 괜찮나요? 반응이. 실물이 더 낫습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예. 저는 영양학을 전공을 했어요. 영양학을 전공했더니 결혼을 하는데 저희 시어머님이 너무 좋아하세요. 식품영양학과 나오면 요리 잘하는 줄 알고 요리사하고 식품영양학과하고 아시죠? 예, 잘 아시죠? 저는 손으로 요리를 하지 않고 입으로 요리를 합니다. 그래서 어머님께서 담근 김치가 젓갈을 넣는지 안 넣는지는 귀신같이 아는데 제가 젓갈을 넣은 거하고 그냥 소금으로 한 거하고 어떻게 해야 맛있는지는 잘 못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저보다도 여기 계신 분들께서 더 전문가시니까 우리가 함께 이제 실은 매일매일 밥을 먹는데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어요. 자, 우리가 요즘은 뭐 항노화 늙지 않는다는데 제가 봤을 때 늙지 않는 거는 거짓말이고요. 그래서 천천히 하고 천천히 나이 들고 나이는 숫자지만 나의 몸은 젊었을 때보다 더욱더 활기차게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법들을 몇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요즘 뭐 AI 시대라고 하는데 실은 AI 시대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러시아 사람이 제가 학교에 있는데 저희 학교에 러시아 대학에 있는 총장이 왔어요. 그러면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외국에 갔을 때 한국말로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그 말만 들어도 굉장히 뭔가 나한테 호의적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러시아어로 안녕하세요 인사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서 AI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걔가 너무 잘 가르쳐줘요. 지금 아침이면 이렇게 하고 점심은 이렇게 하고 그래서 그거를 한국말로 어떻게 하는지 알려줘. 그랬더니 한국말로 다 써줍니다. 이제 앞으로 AI가 굉장히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 생활을 바꿀 텐데 이 중에 또 저는 이제 영양학을 하니까 식생활은 어떻게 바뀔까가 참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2050년 앞으로 한 26년 후인데 조금 너무 먼 미래도 아니고 어쨌든 미래죠. 미래 사회를 예측하는 미래학자들 얘기가 그때 되면은 사람들이 아주 온갖 영양제가 다 들어있는 알약을 아침에 2알, 점심때 2알, 점심용 2알, 저녁용 2알 이렇게 먹고 어떤 알약은 당신이 당뇨병과 골다공증이 있으면은
빨간색 알약을 드시오. 그게 아니라 혈압이 높으면 파란색 알약을 드시오. 이렇게 약과 음식을 섞은 그런 알약이 있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막 부엌 가서 가스필터 피고 할 필요 없이 알약만 딱딱 먹으면 되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원하십니까? 저는 왜 살아요? 그렇죠? 알약 먹고. 그렇게 저는 부정적이지만 어쨌든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또 저기는 이제 앞으로 가장 친환경적으로 좋은 단백질이 있으면서 영양가가 좋은, 그러면서 균도 없고 썩지도 않고 하는 거는 그저 곤충을 잔뜩 키워가지고 그 곤충 잡아먹는 거. 여기 메뚜기 드셔보신 분? 그렇죠. 어렸을 때 논에 있는 메뚜기 잡아다가 볶아가지고도 먹고, 뭐 번데기는 다 드시잖아요. 그 실은 제가 가만히 생각하면 멸치도 우리가 통째로 먹잖아요. 머리부터 꼬리까지 다. 그거랑 비슷한데 이렇게 이제 곤충을 먹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이미 곤충은 우리나라 농촌진흥청에서 식량 대용으로 좋은 단백질, 고기 대용으로 먹을 수 있는 곤충을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실은 아직은 먹고 싶지는 않아요. 네, 아직은 바퀴벌레를 잡아먹는다 생각해도 별로,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식량이 없어서 바퀴벌레 안 먹으면 죽는다, 그래도 먹기 힘들 것 같긴 한데, 네. 또 뭐 그 도시락통이 그냥 도시락을 닮아서 들고 가서 어디 겨울이라도 도시락통에 어떤 버튼만 딱 누르면 거기에서 따뜻하게 되어서 속에 있는 밥은 김이 모락모락 나온 밥솥에서 나온 갓 지은 밥처럼 될 것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우리가 먹는 것은 미래 세대에 식량이 또는 식품이 어떻게 변화하더라도 지금보다 많이 바뀌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AI 시대, 뭐 무슨 시대 이렇게 해도 4차 산업혁명 시대 그래도 먹거리는 기존에 우리가 하던 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기술이 발달하고 특히 의료 기술이 발달하면서 여러 가지 질병을 우리가 예방할 수 있고 치료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 몸이 변화해가는 건 어떻게 많이 바꾸지는 못해요. 천천히 속도를 늦출 수 있을 뿐. 자, 그래서 뭐 여기 여러 가지 뭐 내장지방, 혹시 내장지방 있으신 분? 저는 있습니다. 한번 오른손 이렇게 털어보세요. 오른손. 자, 오른손 아시죠? 오른손으로 본인이 생각할 때 약간 취약한 곳 한번 이렇게 만져보세요. 저는 이렇게 옆구리도도 가고 이렇게 뒤로도 좀 가고. 네, 실은 예전에 없던 게 생겼죠. 이러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여러 가지 병도 이렇게 유발하는데, 이러다 보면은 여기에 있는 이런 질병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저는 예전에는 이 질병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열심히 이야기했는데요. 요즘은 조금 생각이 바뀌었어요. 저희 친정 어머니께서 90이 넘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분들이나 또 저희 이모나 숙모님이나 이런 친척들, 주변에 있는 친구의 부모님들 이렇게 봐도 나이 들어서 당뇨병 없으신 분 거의 없더라고요. 다 골다공증 있으신데요. 어떤 분은 골다공증 있고 당뇨 있어도 그냥 밖에 나와서 어디 맛있는 거 먹으러 갑시다 하면 나오시고, 뭐 어디 놀러 갑시다 하면 가시고 다 하세요. 약 드시면서 그냥 본인이 평상시 하던 일상생활을 그대로 잘 하시고 혼자 스스로 화장실도 가고 샤워도 하고 화장도 다 하십니다. 그래서 질병이 있어도 우리가 치료를 하면서 삶의 질을 그대로 유지하고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잘 지킬 수 있는 거는 너무 걱정하지 말자. 가능하면은 예방할 수 있도록 하지만 그 다음에 걸리면은 의사 선생님 말 잘 듣고 약 먹으라면 꼬박꼬박 먹고 그러면은 대세 지장이 없어요. 100살 넘게 사십니다. 그런데 제가 딱 2가지는 두렵더라고요. 저 2가지가 걸리면은 가정에서 가족들이 보살피기도 어렵고, 우선 첫째는 본인이 가족 너무 미안해. 가족한테 아주 그냥 막심한 피해를 미치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 나의 아들, 딸들이 너무 힘듭니다. 그 2가지가 뭐냐면은 바로 이거예요.
첫 번째, 뼈 부러지는 거. 뼈 부러져서 자기 스스로 걷지 못하고 화장실 가지 못해서 누가 꼭 옆에서 가야 되고 일어나지 못해서 누워 있어야 되는 거. 너무 옆에서 볼 때요. 너무 가련하고 본인은 또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뼈는 부러뜨리지 말자. 두 번째는 치매는 걸리지 말자. 아무리요 효자, 효녀라고 하더라도 치매 걸린 부모님 가정에서 부양하려면은 생업을 접어야 됩니다. 그냥 희생을 해야 됩니다. 나의 자녀가 40대, 50대 그 꽃다운 나이에 나한테 얽매여서 아무것도 못하고 친구한테 놀러 가지도 못하고 돈도 벌지 못하고 매일매일 집에서 나는 아프니까 끙끙대는 거 내가 소리를 안 내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소리가 날 때 있잖아요. 아프면은. 그럼 얼마나 불행해요. 그런데 치매의 경우에는 내가 참을 수도 없어요. 왜냐면 내가 내 정신이 아니니까.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변할지 내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저희 부모님 뵙고 저희 친척들 보고 나서 예전에는 아유 혈압 올라가지 않게 조심하세요. 또 골다공증 조심하세요. 뭐 조심하세요.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달라졌어요. 그 뼈 건강하게 하려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움직이고 힘을 꽉 주고 지금도 여기 지금 허리에 힘 하나도 안 주고 앉아 계신데 다시 태도를 바꾸십니다. 자, 엉덩이를 뒤에다 딱 붙이고 엉덩이에 힘을 꽉 주세요. 그리고 척추뼈를 탁 세우세요. 하셨습니까? 그리고 나서 배에다 힘을 꽉 주세요. 그리고 숨을 코로 쉬지도 말고 가슴으로 쉬지도 말고 어디로 쉬죠? 배꼽으로 쉬세요. 자, 배가 올라왔다 후 내뱉으면서 배꼽이 등가죽에 붙는다는 생각으로 끝까지 한번 내뱉어요. 시작. 후 해서 쑥 해서 후 하면서 다시 한번. 자, 이건 뭐냐면은 들이마시는 걸 우리는 죽어라고 들이마시잖아요. 들이마시는 거는 평소대로 들이마시고 내뱉는 걸 죽어라고 내뱉어서 우리 몸에 있는 요만큼의 이산화탄소도 다 내보낸다고 하고 내보내는 거를 130 정도로 들이마시는 게 100이면 130 정도로 더 길고 힘차게 그래서 배꼽이 딱 붙게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다시 해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자, 내뱉습니다. 아까 끝나셨는데 립싱크를 하시네요. 입으로 이렇게 하셨죠. 어떡해요. 예, 제가 이거는 간단하게 지금 이렇게 여기서 강의 들으시면서 복식 호흡을 해서 이 허리에 있는 이 근육을 단련을 시키세요. 그래야 허리가 반듯하게 쓰지. 이 허리가 힘이 하나도 없이 힘아리가 없는데 이 등뼈가 어떻게 반듯하게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아유, 자세가 지금은 엄청 다들 좋으십니다. 자, 지금 자세 유지하기 힘들면은 중간중간에 다시 한번 정신 반짝 차리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뭐냐면은 첫 번째, 뼈를 어떻게 내가 잘 유지하는가? 두 번째는 치매를 안 걸리려면은 내가 전혀 모르는 다른 사람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신을 반짝 차려야 되겠죠. 그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암 예방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예전에는 뭐 진시황도 그렇고 로마의 네로 황제도 그렇고 그저 그냥 무병장수, 불로장생 끝까지 살아남아서 나 혼자 살아남겠다 해서 온갖 산의 짐이 다 먹었는데 그 양반들 지금 어디 있습니까? 다 예전역에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자, 결국은 병이 없이 내가 건강하게 사는 것도 중요한데 병 하나쯤 와도 걱정할 거 없다는 거예요. 다 치료할 수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 다 혈압 조금씩 높고 당 조금씩 나옵니다. 다 치료할 수 있어요. 콜레스테롤 조금씩 나와요. 다 치료 가능해요. 자, 치료를 하더라도 결국 남한테 피해를 주는
그리고 내가 나 스스로 나의 존엄성을 지키지 못하는 그것을 잘 지키러 한번 가봅시다. 첫 번째는 뼈 건강법입니다. 자, 뼈가 건강하려고 하면은 대부분이 무슨 얘기하냐면 칼슘 얘기만 해요. 칼슘 중요해요. 뼈대기를 만드는 요 뼈의 구조 물질이 칼슘이 필요해요. 근데 칼슘만 있는 게 아니라, 자, 어디 뚝이 무너졌어요. 댐을 쌓아야 돼요. 댐 쌓는데 저기 모래 잔뜩 있으면 댐을 쌓을 수가 있을까요? 모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 모재를 어디다 넣어야 돼요? 예, 푸대자루 같은 데 넣어서 그 자루를 갖다 쌓아야 뚝을 쌓을 수가 있어요. 자, 칼슘은 그 모래입니다. 모래가 없으면은 푸대자루 못 만들겠죠. 필요는 해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죠? 푸대자루가 있어야 돼. 모래만 잔뜩 쌓아놓고 있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 이 뼈에 있는 칼슘을 큰 이렇게 촘촘한 망을 만들어서 단백질이 그 사이에다 칼슘을 집어넣는 겁니다. 뼈의 골격을, 뼈의 큰 울타리를 만드는 게 단백질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 몸에 있는 뼈대기는 우리가 저런 기다란 쇠막대기를 이으려면 중간에 나사로 쪼이죠. 우리 몸에 뼈와 뼈를 잇는 나사가 있나요? 나사 없어요. 뼈가 그냥 이렇게 적당히 있어요. 적당히 그냥 이렇게 있어요. 근데 얘를, 이 팔도 요 위쪽에 있는 뼈하고 아래쪽에 있는 뼈가 이렇게 해도 안 떨어지고 붙어 있거든요. 왜 붙어 있을까요? 옆에 근육이랑 힘줄이 꽉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육과 힘줄을 만드는 것이 바로 단백질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또 단전 호흡 못 하시죠? 자, 배꼽에 힘 꽉 주고 이렇게 하라는 게 뭐냐면은 척추뼈가 12개가 쭈르륵 있고 요 요추뼈는 5개가 또 있거든요. 얘네들은 그냥 우리가 그 산에 가서 돌탑 쌓으셨죠? 돌탑 쌓을 때 거기 시멘트 놓고 돌 올리나요? 그냥 돌길이 나요. 지금 뼈가 이렇게 동글동글한 뼈가 그냥 돌탑 쌓듯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찐득찐득한 애가 단백질이 있어요. 연골이라고. 왜냐면 얘네들 딱딱한 애 부딪히면은 뽀개지니까. 그렇게 하는데 얘네들을 잡는 거면 옆에서 단백질, 힘줄하고 근육이 꽉 조이고 있는 거예요. 허리, 척추뼈도 반드시 쓰려면은 복근, 배에 있는 근육이 딱 힘을 받쳐서 딱 밀고 있어야지 얘가 허브렁하게 있으면요. 척추가 반드시 있게 어렵고 얘도 같이 휘어져요. 휘어지면 이제 얘네들이 옆으로 뒤틀리고 그 옆에 있는 신경 눌리면은 허리도 아프고 피지도 못하고 이리해도 아프고 누워도 아프고 일어나도 아프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단백질이 이렇게 뼈도 만들고 그 옆에 있는 근육도 만들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있는 피도 만들고 뇌도 만들고 다 만들어요. 단백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도 그렇지만 나이 들수록 점점 중요한 게 단백질이에요. 좋은 단백질을 잘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얘는 우리 몸에 효소, 호르몬 뭐 조절하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걸 다 단백질이 만들어요. 그러니까 단백질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자, 그러면은 단백질 먹을 때 이거는 이제 지금부터는 다 아는 얘기예요. 콩 모르시는 분 없으시죠? 네, 또 대부분 콩 좋아하십니다. 저는 아침에 두부 반 모씩 먹습니다. 두부 한 모가 한 300g이더라고요. 150g을 먹습니다. 아니면은 달걀 2개를 먹습니다. 자, 단백질. 콩이 굉장히 정말 우리나라에 콩 종류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 콩을 밥으로도 먹고 반찬으로도 먹고 두부로도 만들어 먹고 두유로도 만들어 먹고 볶아서도 먹고 쪄서도 먹고 삶아서도 할 수 있는 게 콩인데 이렇게 콩을 다양한 형태로 조리해서 먹을 수 있는 우리나라 한식이 최고라는 겁니다. 외국 보면은 콩 조리법이 별로 없어요. 그냥 콩 삶은 콩, 토마토 소스 같은 데다 그 토마토에다 넣어가지고 대충 끓인 거 뭐 이런 정도밖에 없거든요. 자, 그래서 콩을 드시는데 콩의 경우에는 특히 그 골다공증 예방에 좋다 그래서 여성분한테 좋다고 하는데요. 실은 남성분의 경우에도 탈모 있죠. 탈모 예방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저 아는 분은 아유 그래서 임 교수가 콩 먹으라 해서 내가 아침에도 콩 먹고 저녁에 두부 먹고 했더니 내가 여자가 됐나 봐. 우리 집사람이 소리 지르면 깜짝깜짝 놀란다고. 예, 여자가 돼서 그러신 게 아니라 예, 대부분의 경우에 나이 드시면 그냥 잘 놀라십니다. 자, 그래서 실은 여성분뿐만 아니라 남성분에게도 이 콩이 좋고, 콩을 그럼 어떻게 먹는 게 좋냐? 저는 이 콩을 발효한 청국장이 정말 아주 어디 자랑하고 싶어요. 자, 일본 사람들은 아침에 나또라고 해서 콩 발효한 거 이만큼 먹습니다. 우리는 이 청국장 끓이면은 요만큼 먹나요? 그렇죠. 청국장을 그냥 이렇게 네, 한 두 국자 정도 푹 넣고 바글바글 막 걸쭉하게 끓여가지고, 그렇죠? 콩이 그냥 바글바글한 걸 먹습니다. 자, 이렇게 콩을 먹는, 이 콩을 발효시켜서 먹는 그런 식습관이 실은 우리나라도 있고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고 이 아시아 3국에서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먹는 방법이 제일 괜찮아요. 특히 이 청국장에 그 나또균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것처럼 우리 몸에 있는 좋은 균을 잘 살게 해줘요. 장에 있는 좋은 균, 유산균이죠. 좋은 균을 잘 살게 해주고, 저는 여기에서 이걸 좀 봤으면 좋겠어요. 저기 PGA, 폴리글루탐산이라는 것이 뭐냐면, 청국장 이렇게 하면은 끈적끈적한 거 실처럼 나오죠. 꼭 끈적끈적한 게 레반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이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되고 특히 치매 예방에 도움이 돼요. 뇌에 있는 신경세포를 보호해 줍니다. 그래서 청국장 한 일주일에 약간 냄새 나니까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끓여요. 저는 뭐 거의 한 번 끓일 때 좀 왕창 끓여가지고 일주일에 3-4번, 3-4일은 청국장, 오늘 아침에도 먹고 하는 3-4일은 청국장을 먹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세요. 아, 그거 균이 청국장 하느라고 바글바글 끓이면 다 죽는 거 아니야? 예, 유산균은 조금은 죽어요. 죽지만 나머지 저 레반이라든지 그런 물질은 다 거기에 있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끓여서 드셔도 되고요. 이게 좀 걱정되면 뭐냐면, 저는 두부니 애호박이니 양파니 다 넣고 미리 딱 끓인 다음에, 멸치니 다 넣고 끓인 다음에 먹기 전에 청국장 넣어서 좀 바글바글 한번 끓인 다음에 그냥 먹어요. 그러면은 균도 많이 살아있고 예, 맛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이 청국장 잘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다음으로 우리가 또 해야 될 게, 또 생선, 요 생선 모르시는 분은 없어요. 그렇죠? 네. 생선의 경우에는, 자, 우리가 단백질을 먹는데 생선이 왜 좋냐면은 여러 가지, 여기에 우리가 나이 들수록 중요한 게 다 있어요. 첫 번째, 단백질 있죠? 두 번째, 오메가3 지방산 있죠? 세 번째는 나이 들수록 철분이 부족해요. 피를 만드는 철분, 예,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그 불구죽죽한 게 다 철분이에요. 등푸른 생선 보면 속살이 약간 좀 불구스름하죠. 자, 그리고 또 실제 이 100g 한 토막 정도의 나흘 3-4일 정도에 필요한 오메가3 지방산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만 드시면 되고요. 또 이거 구울 때 좀 냄새가 나서 우리 집 환기한데 산대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죠? 친구분 만나셨을 때 비빔밥집이나 칼국수집 가지 마시고 생선구이집, 생선은 집에서 굽지 말고 생선구이집에서 구워준 걸, 남이 구워준 생선이 내가 구운 생선보다 훨씬 맛있습니다. 아버님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어머님들은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밥은 남이 해준 밥. 네, 제일 맛있는 생선은 내가 냄새 안 맡고 구운 생선. 제일 맛있는 전은 내가 기름 냄새 안 맡은 전.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친구분들 만나셨을 때 이 생선구이를 좀 외식하시면은 이게 쉽게 드실 수가 있거든요. 집에서 냄새 안 피우고도. 자, 그래서 생선 드시는 거. 자, 지금 뭐뭐 얘기했죠? 첫 번째, 콩 얘기하고, 콩을 어떤 방법으로 먹는 게 좋다고요? 네. 청국장으로 해서 드시는 게 좋고, 두 번째 생선 얘기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닭고기. 자, 실은 제가 콩하고 생선만 이야기했더니 어떤 분이 고기를 끊었어요. 고기는 진짜 좋은 단백질이에요.
단 거기에 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해야 되죠? 예, 그 기름기가 있어서. 그래서 지금 닭고기라고, 제가 또 품격 있는 교수니까 닭고기 이렇게 썼지 실은 싼 고기 이렇게 쓰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소고기의 경우에 비싼 고기일수록 마블링이라고 해서 기름이 사이사이 들어있어서 떼내기가 어려워요. 기름이 어느 한쪽 구탱이에 있으면 딱 떼낼 텐데, 그래서 기름기 적은 고기, 닭고기도 좋고 쇠고기의 경우에는 사태처럼 기름기 없는 거, 돼지고기의 경우에도 좀 뭐 이렇게 안심이라든지 등심의 경우에는 그 기름기 딱 떼면 나머지는 적거든요. 그렇게 기름이 적은 부위를 먹자. 왜냐하면은 이 고기에 있는 단백질은 우리 몸에 있는 단백질하고 구조가 거의 비슷해서요. 먹으면 거의 손실 없이 우리 몸에 있는 근육 단백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도 좀 누린내 싫어하시는 분들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드셔야 됩니다. 자, 얼마 정도 드셔야 되나? 자, 손가락을 딱 피세요. 그래서 요 네 손가락, 요만큼. 많아요, 적어요? 많은 양 아니에요. 고기를 드시라고 하면은 그냥 무슨 완전 이렇게 해서 배가 그냥 부를 때까지, 그건 어디서 드시냐면은 옆집에 또리 엄마가 아들이 어디 삼성전자에 취업했다고 한 통 쏜다고 그래서 가잖아요. 그때는 조금 많이 드십시오. 그런데 가족들끼리 가서 내가 돈을 내야 된다. 그때는 얼만큼씩? 딱 요만큼씩 120g 딱 요만큼만 드시고, 왜냐하면 많이 드신다고 해서 다 우리 몸에 다 쓰이는 건 아니에요. 많이 한꺼번에 왕창 드시면은 매일매일 조금씩 드시나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드시면은 그것이 다 우리 몸에서 밖으로 나가느라고 간하고 콩팥만 고생합니다. 자, 그래서 적절한 양을 자주 드시는 게 좋다. 그래서 닭고기 이야기하면은 이제 오리고기 질문하시는 분인데, 오리고기도 좋아요. 근데 오리고기는 뭐가 문제죠? 오리는 차가운 물 속에서 있는 그런 새죠. 그러다 보니까 이 껍질 쪽에 기름이 두텁게 있어요. 그래서 오리고기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기름이, 근데 걔는 참 착하게 떼기가 쉬워요. 그건 어떻게 해서 드셔야 되죠? 뗀 것도 다 드시나요? 그렇죠. 예, 떼서 좀 아깝지만 떼고 살 있는 부분만 드시면 오리고기도 좋습니다. 자, 네 번째는 우유예요. 우유는 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은, 사람의 위장은 태어날 때부터 여태까지 쉬지 않고 매일매일 운동해요. 그거 집에 있는 세탁기도 일주일에 한 3-4번만 일하는데도 얼마 정도 지나면 고장이 나고요. 밥솥도 때 되면 고장을 납니다. 근데 우리 위장 고장 났다고 자꾸 갈아치울 수 있나요? 갈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거 부품이. 제가 볼 때 우리 몸의 구조에서 그나마 갈기 괜찮은 건 이밖에 없어요. 이는 조금 괴롭긴 하죠. 그래도 돈도 들이고 시간 들여서 하면은 다시 이렇게 조금 수리가 가능한데, 다른 거는 저 부품을 교체할 수가 없어요. 부품 교체가 어려워요. 그래서 실은 한꺼번에 많은 양의 음식을 먹으면 위가 늘어났다 줄었다, 이게 심하면요 나중에 얘네들이 축 늘어져서 너무 얇아지고 힘들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 이 탄력이라고 하죠. 이게 줄어들어서 한꺼번에 많은 음식을 먹으면은 위가 너무나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은 적절하게 조금 부족하게 드시고, 그렇지만 나이 들었다고 해서 적게 먹으라는 건 아니에요. 간식으로 채워야 되는데, 그때 간식으로 제일 추천하는 것이 우유나 칼슘이 들어간 칼슘 두유, 그냥 두유 말고 이렇게 해서 위장도 편안하고, 그렇죠?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도 잘 섭취하게. 예전에는요 나이 들면 무조건 뱃살 줄이고 체중 빼라고 했는데, 요즘은 약간 과체중이 오히려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그 배 좀 어떻게 줄이라고 했더니 저희 엄마가 그래, 야, 이 배가 조금 나았으니까 내가 허리가 펴지지,
조금 다이어트해서 뱃살을 주려고 했더니 허리가 꼬부라져가지고 다시 드셨대요. 그래서 배가 나왔더니 다시 허리가 펴졌다고 하는데 맞는 말씀이에요. 네. 근육이 없으면은 지방이라도 있어야 이렇게 허리가 펴지는데 약간의 과체적은 필요하기 때문에 너무 다이어트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맨날 그 얘기합니다. 45살 넘어가서는 새로운 시도 하지 말아라. 그냥 먹던 대로 먹고 살던 대로 살아야지. 그때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뭐 살도 빼고 막 뭣도 하고 하다가 고장만 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간식으로는 이게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제가 뼈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4가지 말씀드렸는데 뭐였죠? 뼈에 필요한 거는 칼슘도 그렇지만 단백질이다. 단백질을 잘 먹을 수 있는 좋은 그런 식품은 첫째 콩, 2번째 생선, 3번째 기름기 없는 살코기, 4번째 우유. 자, 정리되셨죠? 이따 끝나고 나서 여쭤보겠습니다. 네. 자, 다음 2번째 주제는 치매 예방입니다. 자, 한번 머리 만져보세요. 자, 뇌 그 속에 있나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있나요? 확인했죠? 있죠? 우리 뇌는 너무나 고달퍼요. 이 머리통의 무게가, 머리통 요 전체 무게가 6kg에서 8kg 정도 돼요. 6kg에서 8kg면은 쌀 4kg짜리 들으면 어때요? 엄청 무거워요. 예전에는 8kg짜리 어떻게 사왔나 모르겠어요. 예전에 저도 마트에 가면 8kg짜리 번쩍 해가지고 쌀 탁 넣었는데 요즘은요 8kg짜리는 무거워서 처자를 안 봅니다. 걔 잘못 들었다가 내 허리 나갈 것 같아가지고 이제 4kg인데 조금 있으면 1kg짜리를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4kg짜리를 샀더니 쌀 사는 날 쌀만 사나요? 보리도 사야 되고 뭐 수수도 사야 되고 해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이제 언젠가는 저것도 이제 1kg짜리로 줄여야 될 날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머리 무게가 6kg에서 8kg예요. 얼마나 무거워요. 이 목에 요게 뼈 5개가 이 머리통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앉아 계시는 분께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얘가 받치지 못하니까 여기에서 8kg를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자, 반듯하게 합시다. 반듯하게. 그래야 그렇죠. 돌탑 쌓듯이 이렇게 된 얘네들이 그래도 좀 덜 힘들지. 머리는 워낙 무거워요. 우리 전신에서 제일 무거운 데가 머리예요. 그래서 어디 사람이 쓰러졌다. 그래서 옆에서 끌고 가야 돼요. 어디 잡아야 됩니까? 친구한테 위에 어깨 잡으라고 하고 난 얼른 밝아서 있어야 돼요. 어깨 쪽이 훨씬 무겁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뇌를 건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뇌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봅니다. 자, 뇌는 여기에 뇌에 세포가 있는데 세포가 1000억 개가 있어요. 바로 여기에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이거 안 나오네. 예. 여기 가니까 안 보이네. 네, 저 옆에 이렇게 외계인처럼 눈 하나 생긴 거 있죠? 저 옆에는 저렇게 생겼는데 저 신경세포는 1000억 개고 그거와 신경과 신경을 연결하는 건 1000조개예요. 엄청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복잡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신경세포가 있어서. 자, 그런데 이런 살아있는 세포는 이렇게 찢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새 세포가 만들어져서 세포 분열해서 새 세포가 만들어서 살이 아물어요. 새 살이 돋는다 그렇게 하죠. 뇌세포는 2살, 3살 요 정도까지 세포가 만들어지다 그 다음에는 평생 있는 거 가지고 쓰지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때부터는 없어집니다. 어떤 경우에는 빨리 없어지고 어떤 경우에는 조금 느리게 없어집니다. 그래서 어린애들도 보면은 태어나서 똑같이 10살이 됐는데 어떤 애는 빨리 없어져서 몇 개 안 남고 어떤 애는 별로 안 없어서 많이 그대로 있어요. 그런 애들이 이제 공부를 잘하죠. 자, 뇌세포가 많아야 복잡한 생각 또 어려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고 남에게도 배려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뇌세포를 건강하게 할까를 알기 전에 뇌세포를 빨리 파괴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머리 좋아지는 건 어려운데요. 머리 나쁘게 하는 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순식간에 머리 나쁘게 해줄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물리적인 타격이에요. 뒤통수 때리고, 저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이 출석부 들고 그렇게 애들 머리를 때렸어요. 작아지고도 머리 때리고. 머리를 때리거나 머리를 어디에 부딪히는 굉장히 뇌세포를 빨리 파괴시키는 거예요. 빨리 바보가 되고 싶으면은 벽에 가서 하루에 3번씩 머리를 박으십시오. 자, 그러면은 뭐 일부러 그렇게는 하지 않으셔야겠죠. 그러면은 뇌세포를, 특히 우리 아이들, 어린 자녀분이나 손주분이 있으신 분들은 애들 머리가 조금 좋아서, 그렇죠? 남보다 너무 뒤처지지 않길 바라시잖아요. 좋게 하는 방법은 아주 우리가 평상시에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애들이 뇌가 계속 사용하게 만들어야 돼요. use it, 사용하라. 사용하지 않으면은 lose it, 잃어버린다. 계속 사용을 해야 됩니다. 뇌가 사용하는 방법은 뭐냐면 애가 끊임없이 새로운 생각을 하고 새로운 이야기를 하게 만들어야 돼요. 자, 능동적으로, 지가 주도적으로 해야 돼요. 애가 하루 종일 멍하니 만화 영화 본다. 그거는 뇌가 생각하나요? 가만히 멍하니 있어도 그냥 들어와요. 그렇죠? 이게 안 좋다는 거예요. 책을 읽으려면 지가 찾아서 책장도 넘기고 책 내용을 이해해야 되는데 멍하니 있는 거. 자, 그래서 어렸을 때 아이들이 호기심에 의해서 질문이 나왔을 때 절대 차단하지 말고, 바보 같은 질문이라고 절대 그런 하지 말고, 귀찮아하지도 말고 정성껏 계속 대답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애들이 생각을 합니다. 애들이 결정하기 전에 어른이 먼저 결론을 내버리면 안 돼요. 저도 저희한테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제가 어느 날 보니까 밖에 나가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서 집에 와서 저희한테 일단 전화기 들었어요. 야, 오늘 저녁 외식하는데 너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그러면 애는 군만두가 먹고 싶으니까 대답을 못하고 있어요. 야, 여보세요. 저쪽에서 벌써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 짜장면 3그릇이요. 그러면 애가 그것이 2-3번 반복되면 그 다음에 내가 질문을 했을 때 생각을 안 합니다. 왜? 어차피 엄마가 알아서 정하는데 내가 왜 생각해? 내가 얘기해도 엄마가 정한 대로 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어른이 아이의 결정을 앞질러 나가면 안 돼요. 조금 기다리면 돼. 기다린다고 해서 태산 안 무너지고 우리 집 쫄딱 안 망해요. 근데 엄마들 급하죠. 어디 나가야 되는데, 야, 어디 가야 되니까 옷 입어. 애는 어디를 나가는지도 모르는데 무슨 옷을 입어야 되는지 모르고 입는데 왜 그거 입었냐고 저거 입어야지. 엄마가 옷도 지정을 해줍니다. 제가 잘못했던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애가, 어린애들도 자기가 입고 싶은 옷이 있고 신고 싶은 신발이 있듯이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고 주장이 있거든요. 그걸 잘 키워줘야지 아이가 바르게 나가고 머리가 좋아집니다. 그럼 다 이제 우리는 어른이 됐으니까 어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집에 어르신 계시죠? 다 해주지 마세요. 여태까지는 뭐 저기 하면은 양말도 꺼내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하게 둬야 돼요. 그래야지, 예, 일일이 다 옆에서 잘 보살펴 주는 게요, 결코 그 인생에 좋은 게 아니에요. 본인 스스로 독자적으로 무인도에서 살 수 있게 그냥 둬야 돼요. 그래야 뇌가 녹슬지를 않습니다. 자, 그래서 뇌는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은 뇌에서 필요한 영양소가 뭐냐? 첫 번째는 뭐냐면 포도당이에요. 자, 너무 달달한 거를 사람들이 많이 먹으니까 요즘은 달달한 거 먹으면은 큰 무슨 나쁜 일을 한 것 같이 이야기를 하고, 또 두 번째, 밥이 가장 좋은 뇌 에너지인데 밥을 먹지 않고 반찬만 먹는 게 굉장히 좋은 식생활로 이렇게 잘못 너무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특히 요즘은 뭐 인터넷이나 아니면 그 건강 정보 하는 곳에서 너무 여러 가지 정보가 많다 보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자, 20대, 30대가 따라야 할 영양학이 있고 40대 넘어가서 따라야 할 영양학이 전혀 다릅니다. 20대, 30대는 할 거 다 해도 돼요. 왜? 그만큼 저력이 있어서 알아서 몸에서 조절해요. 뭐 밥을 굶든 고기만 먹든 버터만 잔뜩 먹든 햄버거만 맨날 먹든 알아서 다 합니다.
45세가 넘어가면은 조절 영역이 어느 순간 뚝 떨어져요. 그랬을 때는 우리가 알아서 우리 몸에 필요한 것을 넣어놔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바로 이 뇌에 필요한 에너지 급원. 뇌에 있는 요 뇌세포는요, 고기를 아무리 먹어도 단백질을 에너지도 못 써요. 이 몸에서는 에너지 쓰는데 뇌세포는 또 기름기 있는 지방 많이 먹으면은 몸에서는 에너지도 쓰는데 뇌에서는 에너지를 못 써요. 뇌에서는 딱 탄수화물, 포도당만 에너지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단백질이나 아니면 채소도 많이 먹고 그렇잖아요. 거꾸로 식사법에서 채소 먼저 먹고 고기 먹고 나머지 밥 먹어라. 밥을 먹어라예요. 밥을 먹다가 관둬라가 아니라 단 밥의 양은 조금 줄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밥을 예전에 드시던 것보다 오늘부터는 한 숟가락만 덜어내고 드세요. 조금 적게. 그렇지만 매 끼니별 2숟가락 이상은 먹어야 돼요. 푹푹 떠서 2숟가락. 얼만큼인지 아시죠? 네. 공기의 한 3분의 1 공기 이상은 밥맛이 없어도 드셔야 돼요. 왜? 걔네들이 어디 영양소니까? 뇌 영양소니까. 자, 뇌 건강을 우리가 잘 지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탄수화물을 먹어야 된다. 이 뇌에서 필요한 이런 그 탄수화물이 특히 아침밥을 먹었을 때 예전에 제가 연구해 보니까 수능 점수가 고등학교 애들 아침밥 먹는 애 먹지 않는 애 시험 끝나고 나서 그 성적을 입력을 하면은 추첨을 해가지고 상품권을, 도서 상품권을, 그때만 해도 도서 상품권이 최고니까 5,000원짜리 도서 상품권을 했더니 그냥 애들이 막 다 들어가서 자기 몇 점 나왔다고 설문지 다 하고 이렇게 했어요. 보니까 아침밥 먹는 애가 먹지 않는 애보다 평균 수능 점수가 6점이 차이 났어요. 6점이면요 대학교 레벨을 바꿔요. 수능 점수 6점이면은. 예. 그래서 이렇게 아침 밥을 잘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이때 그러면 밥을 어떤 밥을 먹느냐? 기름기가 차르르 흐르는 흰쌀밥 아니고, 예, 하여튼 짙은 색으로 드시면 좋습니다. 쌀은 조금 줄이시고 반 정도는, 2분의 1 정도는, 또 쌀도 현미를 드실수록 좋고요. 뭐 보리라든지 조, 수수. 저는 요즘 귀리 아시죠? 귀리들 이렇게 했는데 요즘 귀리가 찰귀리인지 너무 쫀득쫀득하고 맛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밥을 먹다가 어디 밖에서 외식을 할 때 흰쌀밥 나오면 너무 맛이 없어서 술술 그냥, 예, 씹는 기분이 하나도 안 들고 해서 귀리 이런 거 많이 섞어 드시는데, 쌀의 경우에는 왜 현미를 드시라고 하냐면요, 바로 여기에 있는 4가지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들이 다 그 쌀룬하고 쌀겨 부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현미를 드셨을 때 우리가 좀 더 드실 수 있는 게 첫 번째는 옥타코사놀이라는 거예요. 자, 이 겨울에 철새가 날아갈 때 때를 지어서 날아가는데요, 중간에 힘들다고 멈추지 않고 계속 날아갑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보통 그 텃새라고 하지. 텃새는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 푸르르륵 날라다 뚝 떨어지고 푸르르륵 날라 뚝 떨어지는데, 얘네들 보면은 계속 날아가요. 그 대열에서 흐트러지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옥타코사놀이에요. 산소가 적어도 계속 움직일 수 있는 힘, 옥타코사놀. 자, 두 번째로는 알파토코페르라는 비타민이, 지금 어디에 들어있는 영양소 이야기하죠? 현미. 네, 지금 현미 얘기하고 있어요. 현미 얘기. 자, 이 비타민 E는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 뭐 젊게 삽시다 해서 왜 선전하는 그런 거. 자, 노화 방지에 제일 중요한 영양소죠. 세 번째는 가바. 이 가바는요, 두뇌에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이 가바가 중요하다라고 했더니 우리나라 농촌진흥청이 얼마나 연구를 열심히 하냐면 가바 쌀을 만들었어요. 제가 방송에서 가바 이야기를 하고서 마트에 갔다 깜짝 놀랐어요. 절 불러요. 거기 있는 교수님 말씀하신 가바쌀 여기 나왔어요. 보니까 왕눈이 쌀 아시죠? 가바가, 예, 거기 보통 쌀보다 3배 많은 거를 벌써 이렇게 개발해 놨더라고요. 자, 이 가바도 있고, 이거는 특히 일부
왜 우울증 환자들 치료 보조제로도 써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성분입니다. 그래서 특히 중고등학교 시험 스트레스 있는 애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성분이에요. 자, 네 번째로는 감마 오리지널. 이건 잠을 푹 자게 하는 요 네 가지 성분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현미. 자, 그래서 옥타코사놀, 알파토코페롤, 가바, 또 감마 오리지널 요 네 가지 성분 이름은 잊어버리셔도 거기에 현미를 드시면은 우리가 서양 사람들은 이것들을 다 건강기능식품으로 이렇게 알약을 해서 먹는데 우리가 알약을 먹지 않고도 이거를 현미를 통해서 다 드실 수가 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두뇌 건강에 중요한 건 밥 다음으로는 견과류입니다. 뭐 이거는 뭐 다들 잘 아시죠? 견과류. 견과류는 잘 드시는데 걱정이 있어요. 견과류는 욕심내면 안 돼요. 욕심내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어느 날 장에 갔더니 막 호두가 막 미국산 호두가 막 파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 나도 먹어야 되고 둘째 딸한테도 줘야 되고 저 옆에 있는 동수한테도 한 봉지 보내야 되고 해가지고 몇 봉지 사죠. 몇 봉지 사다 놓는데 이놈의 딸내미가 안 와요. 두세 달 지나도록 안 와요. 설이나 돼야 올까? 그렇죠? 자, 견과류는 기름기가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얘가 산패되기가 쉬워요. 그런데 산패되면 조금 약간 기름 쩔은 내가 나기 때문에 아는데 산패보다 더 겁나는 게 거기에 곰팡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 곰팡이는 뭐냐면 위암을 촉진하는 그런 곰팡이에요. 우리 눈에 안 보여. 맛도 똑같아. 단 거기에 시간이 지나서 습기만 조금 차면 생기는 게 곰팡이거든요. 그래서 견과류는 어떻게 사시죠? 예, 사서는 냉동실에 놓는 건 맞지만 냉동실에 놓기 전에 조금만 사세요. 냉동실에 넣을 거 생각하지. 왜냐면은 예전에는 콩이 1년에 땅콩 같은 거, 호두 같은 거 한 번 나오면 안 나오는데 요즘은 사시사철 다 나와요. 내가 안 해도 저 땅콩 장수나 호두 장수가 저 저온 냉장고에다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할 필요가 없어요. 필요한 양품만 한 달에 드실 양만큼씩만 사다가 이렇게 드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견과류 굉장히 좋은 거. 네, 저 칼로리가 좀 있으니까 저녁보다는 낮에 드시는 거를 추천하고요. 세 번째로는 달걀이에요. 세상에 제일 억울한 식품이 저 달걀이에요. 달걀은 죄가 하나도 없어요. 굉장히 값이 싸고 영양가 좋고 찌꺼기도 적게 나오고 요리하기도 좋고 맛도 좋고 다 좋은데 괜히 달걀 먹으면 뭔가 건강에 안 좋을 것 같은 그런 선입견이 있거든요. 그런데 절대 아닙니다. 달걀에는 단백질도 많고요. 철분 많고요. 그렇죠? 저기에 있는 콜레스테롤은 다른 식품보다 콜레스테롤이 있긴 있는데 우리 몸에 영향을 거의 안 미쳐요. 얼마 전에 9월 달에 미국에 있는 의사가 달걀로 자기 실험을 했어요. 하루에 24개의 달걀을 먹었어요. 한 달 동안. 750개 정도의 달걀을 먹고 자기 몸에 있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어떻게 되나 하고 한 달 후에 보니까 오히려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이라고 나쁜 콜레스테롤이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자, 그래서 하루에 그렇다고 해서 12개씩 드실 건 아니고 하루에 한 2개 정도까지는 괜찮습니다. 이따가 질문 받을게요. 죄송해요. 자, 그래서 달걀 드실 때는 뭐 딴 거 없어요. 저기에 번호 써 있거든요. 번호 써 있어요. 제일 앞에 있는 것이 닭이 알을 낳은 날입니다. 그거 잘 보시고 마지막에 번호가 1, 2, 3, 4 있는데 1번은 비싸니까 한 2번 정도. 1번은 완전히 옛날식으로 키운 거고요. 2번의 경우에는 조금 아주 넓은 데는 아니더라도 조금 좁았지만 닭들이 꼬꼬댁 하고 다니면서 키운 거예요. 3번부터는 이렇게 작은 닭장 같은 데 이렇게 딱 들어가서 별로 움직이지 못하고 큰 거니까 2번 정도로 이렇게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달걀하고 네 번째로는 이 카레에 들어있는 커큐민이라는 성분이 있는 건데요. 이 성분은 이 알츠하이머 치매 예방에 좋다는 게 너무나 많이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카레의 경우에 카레라이스처럼 해서 드셔도 되지만 저는 전 부칠 때
카레가루 같은 거 조금 넣으면 예전에는 전이 노랗게 그렇죠. 치잠을 들이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카레 넣어서 하면요. 누린내도 적고 괜찮아요. 한번 해보세요. 특히 생선전 같은 거 할 때 카레를 하면은 굉장히 생선하고 약간 비릿한 맛이 딱 없어지고 좋습니다. 그래서 카레를 이렇게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치매 예방 4가지 말씀드렸는데 뭐였죠? 다 까먹으면 안 되는데. 첫 번째 현미나 보리 드시고. 두 번째, 그치? 카레 거꾸로 가네. 카레. 달걀 또 현미 너네들이 최고다. 견과류 맞아 괜찮습니다. 뭐 이렇게 머릿속에 다 넣고 있으면 머리가 이만해져야 되게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지만 우리 어린이들의 경우에는 나중에 공부도 엄청 잘할 것 같아. 이미 견과류를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뼈도 건강해야 되고 치매 걸리지 않고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나중에 남에게 민폐는 끼치는 삶은 없겠다. 내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은 조금은 지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암 같은 거 걸리면 아프잖아요. 괴로울 것 같아요. 암도 걸리지 말고 조금 요즘처럼 무슨 코로나니 뭐니 여러 가지 바이러스균들이 많은데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진짜 실천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는 너무나 많은 항암식품이 있어요. 뭐 제가 예전에 이제 방송을 많이 할 때는 어느 날 이제 브로콜리 얘기하면 여기에서는 피부에 좋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저 방송사에 가서는 피부 얘기는 안 하고 걔가 치매 예방에 좋다고 하고 저희 가서는 당뇨 환자 좋다고 하고 또 저기는 노화 방지에 좋다고 하고 아니 저는 임경숙 교수는 정신머리가 없나 똑같은 브로콜리 하나 가지고 저렇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엉뚱한 얘기를 하나 또 파프리카가 또 많이 나오면 또 파프리카 얘기만 하고 다니거든요. 왜 그럴까요? 이것이 바로 이 파프리카나 브로콜리나 뭐 샐러리나 여기에 있는 우리 많이 있는 마늘, 양파, 뭐 배추 뭐 이러한 채소에 들어있는 약간 소량이 있어요. 조금 있지만 우리 몸을 조절하는 것을 우리가 파이토케미컬, 식물성 생리 활성 물질이라고 하는데 얘네들이 하는 기능이 바로 나이가 들지 않게, 그러니까 노화되지 않게 하고 특히 피부 노화되지 않게 하고 머리 같은 데 있는 이 세포 망가지지 않게 하고 치매도 안 걸리게 하죠. 혈관 건강하게 하고 혈관 건강하게 하니까 당뇨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뭐 동맥경화증 같은 것도 안 되고 그렇죠? 또 암세포로 하는 것도 막아줍니다. 항암작용도 하고 같은 역할을 다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매 끼니 이 채소는 드세요. 얼만큼 드시냐? 손 한번 펼쳐보세요. 자, 이 접시예요. 이렇게 내려놓습니다. 요 위에다가 생채소는 요 위에 가득, 나물처럼 익힌 채소는 접시를 조금 줄여요. 손바닥 있는 것만큼 그 위에 올라간 만큼씩의 나물을 드시면 돼요. 우리 어린이들은 손이 조금 작으니까 그 작은 손에 딱 올라갈 양만큼만 먹으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실제 이렇게 채소를 골고루 어떤 채소가 좋으니까 굳이 살 필요 없이요. 마트에 가면은 두 묶음 묶어서 1+1 하는 것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저쪽에다 오늘의 무슨 오늘의 채소 이렇게 해서 나 있는 거 그냥 많이 나오면 그걸 사다 드시면 됩니다. 없는데 굳이 비싸게 사실 필요 없어요. 채소는 매 끼니 매일 드시는 게 아니라 드실 때마다 그를 서양식으로 샐러드도 해든 아니면 데쳐서 나물 해 먹든 국으로 끓여 먹든 쌈으로 싸서 드시든 매 끼니 드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이 암도 예방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성인병 다 예방하는 게 바로 이 채소입니다. 자, 저희 집 냉장고에는 사시사철 있는 게 있어요. 4가지가 있는데요. 파란 거 2개, 상추하고 깻잎 맨날 있어요. 희한하게요. 홍수가 지거나 아니면 겨울철에 꽁꽁 얼어도요. 얘 상추하고 깻잎 가격이 크게 변동이 없어요. 상추하고 깻잎을 씻어서 이렇게 큰 통에다 넣어 놓습니다. 또 다른 거는 뭐냐면 토마토하고 귤
이거는 누가 안 해줘도 손만 있으면 자기가 씻어서 먹으니까. 사과는 깎아줘야 되고 배는 또 잘라는데 힘들고. 자, 그래서 요 4가지를 갖다 놓으시면 여기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우리가 왜 비타민C 알약으로 이렇게 먹잖아요. 귤 하나면은 비타민C 하루에 필요한 양이 딱 해요. 근데 귤은 드실 때 하나만 먹나요? 되게 2-3개 먹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하루에 귤 2개씩만 드시면 비타민C도 충분히 드시는 거고, 토마토 하나 드시면은 남자분들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되고, 또 상추나 깻잎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섬유소들 다 암 예방에 도움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열심히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실제 혈압이 높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채소를 먹으면 먹을수록 혈압이 낮아진다는 이런 연구들이 우리나라 사람 대상으로 한 연구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암 예방과 면역력에서 면역력을 말씀드리면요, 면역력의 경우에는 다른 데 필요 없어요. 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까 왜 우리가 첫 시간에 처음에 이렇게 했던 요 좀 아래쪽, 배꼽 아래쪽에 있죠. 지금 단전호흡 하고 계시죠? 허리 딱 펴고 목도 빡 펴고 다리 안 꼬고 있으시죠? 다리 꼬는 순간 척추가 휘어지는 겁니다. 예. 그러려면은 지금 앉은 자리에서 그냥 이렇게 뒤로 기대는 게 아니라요, 엉덩이에 힘을 딱 주고 허리 힘으로 앉아 있어야 돼요. 이렇게 기대가지고 허리에 힘 하나도 안 들게 하면요, 허리에 있는 근육이 긴장이 풀어져서 걔네들이 단단하게 근육이 쪼여질 틈이 없어요. 왜? 이 등받이가 기대고 있으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허리 힘으로 하려면은 어디에다 힘을 줘야 된다고요? 엉덩이가 일을 해야 돼요. 지금 엉덩이 일하고 있나요? 그냥 의자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엉덩이가 힘을 딱 주고 있어야 돼요. 자, 다리를 푸셨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앉으셔서 면역력을 높이려면 어디가 건강해야 된다고요? 장 건강이 면역력의 몇 프로를 차지해요? 70에서 80%. 그러니까 장만 건강하면은 면역력 걱정할 거 없어요. 장만 건강하면은. 왜 그러냐면은 장에는 균이 살아요. 장에 사는 균 이름 대표적인 거 하나 뭐죠? 옳지, 대장균. 대장에 사는 대장균. 자, 대장균만 사는 게 아니라 장의 균은 바글바글하게 엄청 많이, 우리 몸에 있는 세포수보다 더 많은 게 있으니까 뭐 몇 조개가 있는지 몰라요. 엄청 많이 살고 있고, 얘네들 쪽에는 좋은 균도 있고 나쁜 균도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마음 같아서는 나쁜 균을 싸그리 죽이고 좋은 균만 싹 갖다 놓고 싶죠? 그런데 희한하게요, 좋은 균만 있으면 얘네들이 일을 안 해요. 나쁜 균이 한 30% 정도 옆에서 있어서 이렇게 하면 좋은 균이 죽어라고 일을 하는데, 나쁜 균을 다 죽이잖아요? 그럼 좋은 균도 일을 안 해요. 왜? 그래서 제가 가만히 이 균을 보다가, 우리 보면은 친구들 중에서 모이긴 모이는데 할 수 없이 같은 동창이라 모이긴 하는데, 쟤네들 2명은 좀 오늘은 감기 걸려서 안 왔으면 하는 그런 친구들이 꼭 나오죠. 모임하면 제일 먼저 와서 앉아있죠. 그래도 그런 친구가 있으니까 그 모임이 잘 되는 거예요. 좋은 친구들만 있으면 그 모임이 너무 재미없어요. 그런 친구들 때문에 다들 흉도 보기도 하고, 그렇죠? 예, 약간 언쟁도 하면서 그 모임이 잘 유지돼. 우리 장에도 균들이 좋은 균, 나쁜 균이 있는데, 좋은 균이 어느 정도 나쁜 균보다 있어야 되는데, 나쁜 균이 더 많아지면은, 좋은 균이 적어지면 이때부터는 큰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실험을 했어요. 어떤 균은 있으면은 날씬해지는데 어떤 나쁜 균이 많아지니까 비만이 되는 거예요. 쥐 실험을 해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비만쥐에서, 뚱보쥐에서 장에 있는 균을 꺼내가지고 날씬한 쥐한테 이렇게 장에다 집어넣었어요. 집어넣고 이렇게 봤더니 얘가 그냥 균만 바꿨는데 먹는 건 똑같은데 똑같이 뚱보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장이 나쁘니까, 그렇죠, 나쁜 것들을 몸 밖으로 내보내지 못해서 점점 뚱뚱해지는 거죠. 자, 혹시 예전에는 알러지가 없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없던 알레르기가 자꾸 생겨서 뭐만 먹어도 가렵고 추우면 또 가렵고 뭐 이런 경험하신 분? 아, 생각보다 적네요. 저 아는 분은 예전에 없는데 알레르기 생겼다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자, 왜 그럴까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름이 새는 장 증후군. 장이 샌대요. 장누수 증후군. 장이 샌대요. 아니, 장이 순대 드실 때 보면 장은 뭐예요? 그냥 이렇게 관인데 거기서 왜 새지? 샌다는 건 구멍이 뚫어졌다는 건데, 자, 장도 셉니다. 어떻게 쓰냐면은 장이 이렇게 관처럼 돼 있는데요. 세포하고 세포가 이렇게 그냥 옆에 이렇게 줄줄줄줄 붙어 있는 형태예요. 그런데 어떤 이유로 우리가 뭐 그 여러 가지 인스턴트 음식 많이 먹고 뭐 나쁜 거 자꾸 먹으면은 이 장이 건강하지 못하고 이 장이 찌그러져요. 찌그러지면 이 틈이 생기죠. 틈이 생겨가지고 우리가 먹은 게 좋은 거는 우리 몸에 흡수되고 나쁜 거는 그냥 몸 밖으로 대변을 통해서 나가야 되는데 이 나쁜 것들이 우리 몸으로 새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장에 있는 요 세포들이 면역 물질도 만들고 여러 가지 우리 몸에 좋은 물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일을 못해요. 여기 찌그러져 가지고. 그래서 장에 있는 건강한 세포가 찌그러져서 그 사이에 나쁜 이 대변으로 나가야 될 나쁜 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오는 것을 바로 장누수 증후군, 새는 장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알레르기도 생기고 두드러기도 생기고 그러면서 조금만 저기 해도 계속 병치레하고 원인도 없어요. 뭐가 있으면은 병원에 가서 딱 해서 이걸 먹으면 됩니다 해야 되는데 이거는 원인이 없어요. 그냥 예전보다 몸 상태가 안 좋아. 아침에도 찌뿌두둥하고 먹어도 소화도 안 되고 수시로 배는 아픈데 원인은 모르고 이게 바로 장이 건강하지 않아서 그래요. 자, 장 건강하게 하는 방법은 뭐 이 나쁜 음식 안 먹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장에 나쁜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스턴트 음식이나 너무 이렇게 가공식품들 많은 거 그런 건 안 드시는데 실은 내가 그걸 안 먹긴 안 먹는데 그래도 장을 좀 더 건강하게 하는 방법 어디 있을까? 자, 비법 하나 말씀드립니다. 요 제가 작년에도 요 똑같은 거 한번 드셔보시라고 했는데 바로 장에 건강한 요거 단호박 스프예요. 재료가 너무 간단해요. 이거는 남자분들도 쉽습니다. 하얀 거 2개, 주황색 2개. 단호박하고 당근 어떤 색이에요? 주황색. 또 하얀 거 양파하고 양배추. 이거 집 앞에 있는 채소 가게 가면 항상 있는 거거든요. 사시사철. 자, 이것을 다 갖다가 깍두기처럼 씁니다. 적당히 썰어요. 적당히 썰어서 저 같은 경우는 단호박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단호박은 2컵 넣고 나머지 당근, 양파, 양배추는 1컵씩 넣어서 4개 들어갔을까 물을 4컵을 넣어요. 그리고 푹푹 끓여요. 한 10분, 15분 끓이면 다 익잖아요. 그럼 얘네들을 조금 식혔다가 믹서에다 후루룩 갑니다. 너무 간단해요. 그러나서 이런 통에다가 깨끗한 통에다가 넣고서 밥 먹기 30분 전에 한 공기 정도 이렇게 따뜻하게 데펴서 먹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장을 싹 코팅을 합니다. 그래서 나쁜 균이 살아남지 못하게 장을 깨끗하게 해요. 이거 저는 제가 또 이렇게 비위가 좀 상해서 좀 맛이 없으면 안 먹어요. 막 채소 주스 이런 거 전 못 먹습니다. 그런데 이 단호박 스프는 소금이나 설탕 안 넣고도 정말 맛이 괜찮아요. 이거는 저를 믿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장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이 단호박이나 당근 이런 식품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영양소가 다 들어있고 칼로리는 또 상대적으로 거의 없어요. 이거는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드시기를 추천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장수를 위해서 하루에 뭐 10,000보씩 걸어라, 아침에 일어나서 물을 마셔라, 뭐 여러 가지 아마 많이 실천들 하실 거예요. 그렇죠? 실천들 하시고 또 그거에 따라서 그렇죠. 안 먹을 수가 없어요. 영양제 뭐. 그렇죠? 예전에 저는 영양제 대신에 밥을 드세요 그랬는데 요즘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영양제도 있으면은 아껴두지 말고 빨리빨리 먹어서 유통기간 지나기 전에 먹어 치우자. 그런데 영양제도 너무 똑똑하게 잘 먹어야 돼요. 그냥 아무렇게나 먹는 게 아닙니다. 자, 첫 번째, 알약 어디에다 보관하시나요? 집에 약 이제 여러 종류가 있을 텐데
이거 실온에 둬야 됩니다. 모르시는 분은 알약 상할까봐 냉장고에다 넣으시고 냉동실에 넣으시는데 절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실온에 두셔야 돼요. 왜 실온에 둬야 될까? 그 알약의 경우에는 캡슐에 있든 아니면 이렇게 타블렛 알약처럼 돼 있든 실온에서 보관하기에 제일 적으로 만들었어요. 냉장고에다 넣으면은 냉장고에다 넣었던 것이 밖으로 나오면서 여기서 주변에 있는 수분을 얘네들이 빨리 빨아들입니다. 금방 눅눅해져요. 금방 상해요. 냉장고에서는 오히려 또 여러 가지 나쁜 성분들을 얘네들이 잘 흡수해요. 실온에 둬야 됩니다. 실온에 보관하세요. 냉장고에 넣지 마시고. 그렇다고 그러면 냉장고에 이미 들어간 건 어떻게 해야 될까? 비닐봉지 3개로 3겹을 싸놓고 냉장고에 들어간 거 먼저 드세요. 그래서 앞으로는 냉장고도 안 넣고 그냥 실온에다 단 습기가 차지 않도록 부엌이라든지 또 화장실처럼 물기가 많은 곳에 두지 말고 거실 옆에 테레비 옆에 두세요. 테레비 조금 떨어져서 건조한 곳에 두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약 드시는데 침으로 이렇게 삼키시는 분 있죠. 저는 그런 분 많이 봤어요. 자랑합니다. 저한테 비타민C 하나를 줘요. 그래서 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임 교수님 이걸 침으로 못 삼킵니까? 하고 딱 입에 넣고 꿀떡 이러셔요. 입에 침을 조금 모은대요. 모은 다음에 자, 그 좋은 방법일까요? 조금 나쁜 방법일까요? 나쁜 방법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 약간 무식한 방법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 몸에 입이 있으면은 얘가 어딜 가야 일을 하죠? 위장으로 내려가서 위에 가고 거기에서 장으로 내려가서 장에서 흡수되는 애입니다. 굉장히 긴 여행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몸에 위장부터는 위장 근육이 이렇게 연동작용으로 움직여요. 아래로 내려보냅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얘가 이렇게 해서 열심히 밑으로 내려보내요. 대장 쪽으로 내려보내요. 그런데 식도의 경우에는 그런 근육이 없이 미끈한 관이에요. 미끈한 관이어서 얘네들은 누가 물을 뿌려야지만 내려가는 애들이에요. 자, 침은 어떻죠? 약간 끈적끈적합니다. 침으로 알약 먹으면은 요 목구멍에서 넘어가니까 몰라요. 왜냐하면 식도에는 신경이 없어요. 신경세포가 없어서 식도에 걸려있는 걸 우리는 몰라. 그럼 얘네들이 알약이 내려가다 식도에 딱 붙어요. 예를 들면은 비타민C 같은 건 산이에요. 산이 이런 데다 하면 어떻게 되죠? 화상을 입어요. 식도는 어떻게 될까? 염증이 나요. 또 어떤 거는 이렇게 왜 캡슐같이 왜 말랑말랑한 거는 더 잘 들러붙어요. 얘네들 식도에 더덜더덜하게 들러붙게 왜 그래요? 빨리빨리 해서 흡수되게 해야지. 그래서 충분한 양의 물하고 같이 약을 먹어야 돼요. 특히 여기 젊은이들 약 먹을 때는 물을 약 먹고 나서 알았지? 우리 어린이들 약 먹고 나서는 물을 적어도 반컵 정도는 꿀떡꿀떡 마셔야 돼. 그래서 약이 딱 여기까지 내려가게. 자, 세 번째로는 비타민들. 종합 비타민은 영양소나 마찬가지니까요. 언제 먹어요? 아무 때나 먹어도 돼요. 밥 언제 먹어요? 배고프면 아무 때나 먹죠. 그래서 밥하고 같이 먹으면 소화효소가 나와서 같이 흡수되니까 밥하고 같이 드셔도 돼요. 밥 드시다 말고 드시거나 밥 먹자마자 드시거나 이래도 되는데 밥하고 조금 피해서 드셔야 될 게 있어요. 피해서 드셔야 될 게 첫 번째는 칼슘이나 철분 약들. 얘네들은 밥하고 먹으면은 거기에 있는 섬유소가 얘네들 흡수를 좀 막아요. 얘네들은 많은 양 있는 것이 아니라 철분은 뭐 잘 먹어야 1mg 1g을 1000분의 1로 나눈 거니까 엄청 작은 거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밥 먹기 전에 빈속에 먹어라. 또 빈속에 먹을 게 또 다른 게 있어요. 뭐냐면 유산균. 유산균은 밥 먹을 때 먹으면 소화효소가 나와서 소화효소라는 것은 영양 성분을 자르는 거거든요. 근데 유산균의 경우에는 생물체예요. 유산균도 죽어요. 소화효소가 나서 이렇게 잘라서. 그래서 유산균의 경우에는 조금 공복에 드셔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영양제는 밥하고 같이 드시건 밥 드시고 나서 드셔도 괜찮다. 자, 그 다음에 또 주의할 게 있어요. 우리가 철분이라든지 칼슘의 경우에 우리 몸에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인데 많이 드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 비타민 먹고 칼슘약도 따로 먹고 철분약도 따로 먹고 하면 어떻게 되죠?
이중으로 먹는 거죠.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칼슘의 경우에는 이 근육이 수축하고 이렇게 하는데 도와주는 게 칼슘이거든요. 그런데 근육이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팔, 다리에 있는 이런 근육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심장 뛰고 있나요? 심장 뛰고 있죠? 심장 자 지금부터 빨리빨리 뛰게 해보세요. 해요? 좀 천천히 뛰게. 못하죠? 얘네들은 우리가 빨리 뛰어라 천천히, 팔은 빨리빨리 할 수도 있고 느리게 할 수도 있는데 심장이라든지 우리 몸에 있는 내장기관 지가 알아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자기가 알아서 움직이는데 얘네들의 칼슘이 많으면 심장이 1분에 한 60번에서 70번 정도 이렇게 수축해서 맥박이 뛰어야 되는데 얘가 빠르게 뛰기도 하고 느리게 뛰기도 하고 부정맥이라고 하죠. 위험해요. 그래서 칼슘 많이 먹으면 안 되고, 철분의 경우에도 철분이 우리 몸에 산소를 잘 운반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얘가 많으면 지가 우리 세포를 공격해요, 오히려. 그래서 필요한 양 이상으로 많이 먹으면 안 되니까 이런 거는 중복해서 종합 비타민도 먹고 이것도 먹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자, 다음에 또 중복해서 우리가 많이 먹는 게 뭐냐면은 종합 비타민도 먹고 비타민C 또 드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 많아요. 집에 가장 많이 있는 게 이제 종합 비타민 알약하고 비타민C니까 이렇게 비타민C 먹어야, 어떤 사람은 뭐 하루에 비타민C를 아침에도 10알, 점심에 10알, 저녁에 뭐 10알 먹어서 나도 건강하고 우리 장모님도 건강하고 우리 뭐 누구도 건강하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으신데 그거는 그댁 얘기고 그댁 얘기고 너무 저렇게 과도하게 많이 드실 필요가 없어요. 필요 없이 우리 몸에 영양소가 필요한 양 이상 많이 들어오면요 밖으로 나가긴 하는데, 첫 번째 간에서 얘네들을 소변으로 내보내기 위해서 간에서 일단 한번 가공을 해야 되니까 간이 고생하고, 두 번째로는 콩팥에서는 소변을 만들어야 되니까 또 고생을 해요. 간하고 콩팥을 고생시킵니다. 그래서 중복해서 우리 몸에 아무리 수용성 성분이라 몸 밖으로 과도하게 섭취해도 나간다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절대 많이 드실 필요는 없어요. 세 번째로는 그러다 보면은 또 돈도 많이 축납니다. 그 돈으로 맛있고 좋은 거 다른 거 이렇게 드시는 게 더 좋아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중복하는 거 비타민 A하고 루테인이라고 눈에 좋은 거, 이것도 중복될 수 있고, 또 동맥경화증이나 이런 거 있으신 분들 오메가3 지방산 드시는데 뭐 은행잎 추출맥, 진코민 이런 거 있죠? 둘 다 피를 묽게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도 둘 중에 하나만 드시면 되니까 혹시나 내가 먹는 건강기능식품이 영양제가 너무 과도한지 과도하지 않은지는 혹시라도 가끔씩 병원에 가서 진찰 받으실 때 선생님하고 이렇게 상담을 좀 하시고, 그렇게 해서 너무 조금 적게 먹으면 우리 몸에서 아껴 쓰는데요, 너무 많이 먹으면 우리 몸이 밖으로 내보내느라고 정신을 못 차려요. 내보내다 보니까 간하고 콩팥이 그냥 고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개고생을 합니다. 개고생해. 자, 그래서 너무 힘들지 않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오래 살고 싶지 않아도 누구나 100살까지 사는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100살까지 가능하면은 남에게 도움을 주는 인생, 그리고 남에게도 나에게도 소중한 인생이 돼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첫째는 내가 내 자신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집에서 뭐 이렇게 혼자 드신다고 막 국에다가 밥 넣고 김치 하나 들고 절대 그렇게 드시지 말고, 혼자 드셔도 여왕마마처럼 나 자신을 가장 좋은 걸로 이렇게 하고 좋은 생각하시고 좋은 사람 만나고 그러셔야 돼요. 나에 대한 자존감을 높일수록 남에게 배려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도 사랑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부러워하는 삶, 또 나 자신이 행복한 삶, 그리고 나 자신이 보람 있는 그런 삶이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괜찮았나요? 예, 감사합니다. 자, 혹시 질문 아까 죄송해요. 질문 어떤 분 있으셨는데 제가 네. 네. 네.
다리에 이제 쥐가 나는 거는 실은 혈액순환하고 관련이 있고, 보통의 경우에는 이렇게 마그네슘 그런 거 얘기를 하는데요. 실은 그거 왜 다리에 쥐도 나고 손에도 이렇게 자꾸 저리고, 그게 이제 자율신경계가 잘 돌지 않아서 그런데, 그럴수록에 낮에 체조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뭐를 드시는 건 그 다음에요. 왜냐하면 첫째는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그러는데, 혈액순환은 혈액은 어디로 다니는 애죠? 네, 혈액순환을 왜 얘기하냐면은 신경이 눌리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혈관 있으면 혈관 옆에 신경이 이렇게 다니는 거거든요. 얘네들을 잡는 애가 근육이에요. 근육이 단단하게 잘 잡고 있으면은 피도 잘 통하고 그 옆에는 신경도 막힘없이 다니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해서 눌리면은 여기 팔이 저리잖아요. 우리는 팔 저린 게 혈액이 안 가서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신경이 안 가서 저린 거거든요. 그러려면은 얘네들이 잘 순환하려면 근육이 튼튼해야 되는데, 근육이 단단하려면은 근육을 단련을 시켜야 되죠. 그래서 낮에 체조를 많이 하시고, 특히 다리 저림 현상이 자주 있으시면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스트레칭 있죠. 발끝에 힘주고 이렇게 지금 한번 해보세요. 앉은 자리에서 발을 쭉 뻗으십니다. 그냥 쭉 뻗지 말고 발가락이 내 얼굴을 향하도록. 자, 시작. 양쪽 다. 아이고, 이제 복근의 힘이 중요해요. 양쪽 다, 예, 쫙 들어서, 예, 해서 이거를 더, 옳지. 자, 내리시고, 저녁 때 요거 10번씩 하고 있으시면은 다리 근육이 강화되거든요. 자, 지금 다리 들어서 아시겠지만, 다리 힘이 있어서 다리 드는 게 아니에요. 무슨 힘으로 다리 드셨죠? 허벅지 힘, 엉덩이 힘이에요. 엉덩이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렸을 때는 엉덩이가 튼튼해야 엉덩이 힘으로 자리에 앉아서 공부를 해서 공부를 잘하고요. 성인이 되면은 엉덩이가 있어야 활기차게 걷고요. 나이가 들면 엉덩이 힘이 있어야 반듯하게 쓸 수가 있고 빠르게 걸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요, 다리 근육이 아니라 엉덩이 힘으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운동을 자주 하시면 엉덩이하고 다리하고 발끝까지 이렇게. 상체 운동은 또 우리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또 이런다고 이제 다리만 이루어지진 않겠죠. 팔 운동도 하시겠죠. 팔 운동 할 수 있는 방법도 쉬워요. 이렇게 하는데 손가락이 좀 위로 되도록, 그렇게 하고 나서 이걸 위로 쭉 올리시고, 한번 손을 깍지를 틀어보세요. 깍지 해서 앞으로 쭉 내밀고 위로 올리세요. 자, 깍지를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바깥으로 하시는 분도 있는데, 반대로, 옳지. 그렇게 해서 이렇게 딱 뒤집어서 한 다음에 뒤로 조금 내리는데 하는데, 팔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목을 지금부터 1cm 위로 빼세요. 목 빼. 옳지. 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얘 팔을 앞으로 쭉 해서 고양이 등 하세요. 고양이 등 하시죠. 이거 등에다 힘을 줘야지 그냥 하면 안 됩니다. 네, 다시 위로 올리시고, 이제 왼쪽으로, 왼쪽 모르시는 분 있네. 자, 반듯하게 하시고 오른쪽으로 쭉 바로. 자, 이거 하시는데 내리시고요. 이거 하시는데 지금 목이 자라목처럼 자꾸 내려가면 안 돼요. 나의 머리는 지금보다 1cm 더 위에 있다라고 생각해서 항상 목을 늘리는 연습을 해야 돼요. 왜 그 발레 하시는 분 있죠? 발레 하시는 분들 특징이 있어요. 뭐죠? 몸이 반듯하고 목이 닭처럼 길어요. 처음부터 목이 긴 사람만 발레 했을까요? 그게 아니다. 어렸을 때부터 목을 반듯하게 하는 연습을 해서, 그래서 지금부터 목을 위로 1cm씩 늘리는 그런 훈련을 평소에 자주 하시면은, 나이 들면은 어깨에 여기에 근육이 붙어서 목이 짧아지는 게 아니라요, 이 목에 있는 뼈가 아까 말씀드렸죠. 어떻게 놓여 있다고요? 돌탑처럼 그냥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이 평소에 안 늘리니까 자꾸 쭈그라드는 거예요. 이거를 늘리려면은 뭐가 탄탄해야 될까요? 그 옆에 근육이 딱. 그래서 목을 이렇게 늘리는 연습을 하면은 목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이 옆에 근육이 힘을 딱 해서 목을 조인다는 거예요. 목 아픈 것도 사라집니다. 자, 그래서 이거 하시면 아마 저기 다리 저림뿐만 아니라 팔 저림도 없어질 거예요.
네, 지금 마르신 분이 살찔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셨는데 실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살찐 분 빼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굶기면 되는데